100만원짜리 골프채가 당근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3주째 아무도 안 삽니다. 150만원짜리 캠핑 텐트가 30만원입니다. 찜만 찍히고 연락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취미 유행이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QQQ, QLD, TQQQ를 모으는 우리 계좌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는 건 골프채가 아니라 중산층의 현금 흐름이고, 팔리지 않는 건 텐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내 지갑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QQQ가 빠졌을 때 사야 하는데 내 생활비가 먼저 막혀 있으면 못 삽니다. QLD를 길게 끌고 가야 하는데 매달 카드값과 대출이자가 숨통을 조이면 버티지 못합니다. TQQQ가 진짜 기회 구간에 왔을 때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내 손에 현금이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게 됩니다. 지금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골프부터 보겠습니다. 한때 골프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말에 라운딩 한번 다녀오면 그 자체가 중산층의 인증이었습니다. 2022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5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4,70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2년 연속 감소입니다. 골프용품 수입액도 23%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가 재미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솔직히 골프가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법인카드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만나고 상사 모시고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까지 회사 돈으로 긁을 때는 고급 취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장비까지 합치면 한 달 1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회사 돈으로 칠 때는 로망이었는데 내 돈으로 치려니까 취미가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이 지점이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내 돈으로 버틸 수 없는 건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유지되던 골프가 흔들리듯이 빚과 기대감으로 유지되는 계좌도 흔들립니다. TQQQ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내 돈으로 버틸 수 없으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허세입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만 생활비가 막히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강제 손절이 됩니다. 진짜 실력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캠핑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캠핑장으로 몰렸습니다. 텐트 하나에 100만원, 타프에 30만원, 화로대, 호펠 랜턴까지 세팅하면 수백만원이 들어가도 다들 샀습니다. SNS에 감성 캠핑 사진 하나 올리려고 장비를 쌌습니다. 그 결과 캠핑 시장은 6조 9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수요였을까요? 저는 이걸 해외여행이라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캠핑이라는 국도로 몰린 것이라고 봅니다. 고속도로가 다시 열리자 국도는 텅 비었습니다. 2024년 캠핑 소비는 전년 대비 11.8%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캠핑 용품에 쓰는 돈도 2022년에 비해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100만원짜리 텐트를 30만원에 올려도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QQQ, QLD, TQQQ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다들 수요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장기 투자자처럼 말합니다. 누구나 조정 오면 더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생활비가 조이고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가짜 수요가 빠집니다. 그때 남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캠핑장이 2019년 2367개에서 2023년 3695개로 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다들 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빠지니까 캠핑장 자체가 짐이 됐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상승장에 계좌를 너무 크게 벌려놓으면 하락장이 오면 그 포지션이 전부 짐이 됩니다. QQQ는 버틸 수 있어야 하고 QLD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TQQQ는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뤄야 합니다. 스키는 더 냉정합니다. 골프는 법인카드가 문제였고 캠핑은 코로나 거품이 문제였지만 스키는 하늘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영업일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 시즌 120일에서 130일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일에서 100일이 한계입니다. 눈이 안 오면 인공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 75.8% 올랐습니다. 겨울은 짧아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방문객은 줄어듭니다. 2011 시즌 전국 스키장 방문객은 686만 명이었는데 2024 시즌에는 44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5% 감소입니다. 이걸 투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시장 환경이 바뀌면 예전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먹혔던 방식, 유동성이 넘칠 때 먹혔던 방식, 모두가 성장주만 외치던 시절의 방식이 지금도 똑같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QQQ를 보더라도 그냥 오른다, 내린다만 보면 안 됩니다. 금리, 실적, AI 투자, 소비 둔화, 고용, 달러, 이 모든 환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QLD와 TQQQ는 더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환경이 나빠질 때는 내 계좌의 체력부터 시험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전거 업계는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했습니다. 1천만원짜리 자전거, 2천만원짜리 자전거가 매장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큰맘 먹고 1천만원짜리 자전거를 샀는데 같은 제품이 40% 할인되어 팔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싸게 산 사람은 후회하고 새로 살 사람은 더 기다립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QQQ가 고점에서 내려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싸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빠지면 무서워집니다. QLD가 20%, 30% 흔들리면 처음 계획은 사라지고 TQQQ가 크게 빠지면 갑자기 장기 투자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그릇에 맞게 사야 합니다. 수익률을 탐내기 전에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천만원짜리 자전거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맞는 소비는 아닙니다. TQQQ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계좌에 맞는 비중은 아닙니다. 낚시는 또 다른 경고입니다. 낚시 인구는 720만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직 커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비중은 5.7%에 불과합니다. 40대 이상이 거의 70%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취미는 결국 늙어갑니다. 이건 투자에서도 중요합니다. 내 계좌도 새로운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늙어갑니다. 처음 목돈만 넣고 끝나는 계좌는 오래 못 갑니다. 매달 들어오는 50만원, 100만원, 그 작은 돈이 계좌를 젊게 만듭니다. QQQ를 사든 QLD를 사든 TQQQ를 아주 제한적으로 쓰든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매달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취미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정비가 월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월 여윳돈이 65만 8천원까지 줄었습니다. 세금, 보험료, 대출이자 같은 안 쓸 수 없는 돈이 한 달 77만 7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12.8% 증가입니다. 소득은 1.8% 늘었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취미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라운딩 한번 못 가고 캠핑 한번 못 가고 장비를 팔아야 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종목을 먼저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QQQ가 좋은지 QLD가 좋은지 TQQQ를 언제 살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다음 달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이번 달에 무리해서 TQQQ를 샀는데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팔아야 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QLD를 장기 투자한다고 말했는데 3개월 뒤 생활비 때문에 깨야 한다면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진짜 계획은 오를 때 기분 좋은 계획이 아니라 빠질 때도 유지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결론은 단순합니다. 허세 소비를 줄이고 생존 현금을 만들고 QQQ로 중심을 잡고 QLD로 속도를 붙이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캠핑 장비가 베란다에 쌓이고 골프채가 당근에서 안 팔리고 자전거가 할인장에 쌓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더 비싼 취미가 아닙니다. 더 단단한 현금 흐름입니다. 더 화려한 계좌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계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를 줄이고 나를 살리는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주말에 남들처럼 라운딩 못 간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지금 100만원을 소비하지 않고 QQQ, QLD, TQQQ 전략으로 남겨두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러닝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비싼 장비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고 인증샷보다 중요한 건 지속이고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남이 얼마 벌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번 달에도 살아남았는가입니다. 남이 TQQQ로 몇 배를 먹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락장에서 팔지 않을 구조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지금 당근에 안 팔리는 골프채와 텐트는 그냥 중고 물건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착각했던 삶의 방식이 가격표를 달고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취미에 돈을 태울 것인지, 내 미래를 바꾸는 자산에 돈을 심을 것인지. 돈이 많아진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순간부터 투자는 시작됩니다. 골프채가 안 팔리는 시대, 텐트가 안 팔리는 시대, 자전거가 쌓이는 시대에 진짜 팔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 QQQ, 내 QLD, 내 원칙입니다. TQQQ는 흥분해서 잡는 칼이 아니라 현금과 규칙이 있는 사람이 짧고 강하게 쓰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만들고 계좌의 중심을 세우십시오. 중산층의 취미는 무너지고 있지만 중산층에서 벗어날 기회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생깁니다. 모두가 장비를 팔 때 누군가는 자산을 삽니다. 모두가 찜만 누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원칙대로 현금을 모읍니다. 모두가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새는 돈을 막고 다음 하락장을 기다립니다. 그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계좌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